세상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춰 살아가려면 공부해야죠. 19는 알고 싶다. 19알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본격화된 이후에 타이레놀 품귀 현상입니다.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 후에 적합한 해열 진통제로 아세트아미노펜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아세트아미노펜 진통제가 없으면 다른 해열 진통제를 사용해도 될까요? 오늘 19알고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버스터즈 1호입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설대호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요 타이레놀 관련해서 목요일 되기 전에 한 번 더 미리 모셨는데 해열 진통제 성분에 따라 나뉜다고 하던데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 크게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크게 두 종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우리 19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부프로펜 계열이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는 다 이제 해열 진통 작용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중에 이부프로펜은 작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염, 즉 염증을 억제하는 소염 작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세트아미노펜은 해열 진통 작용이 있고요. 이부프로펜은 소염 해열 진통 작용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이제 백신 접종 후에 권고하는데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름이 근데 어려워요. 외우기도 어렵고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이게 다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성분입니다. 성분. 무슨 성분? 이게 이제 화학 구조로 되어 있는 화학 물질인데요. 이 화학 물질은 원래는 이 이름이 아닌데 전문 이름으로 부르려고 하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문 이름을 쓰지 않고 그냥 그 화학 물질에 대해서 하나는 아세트아미노펜, 하나는 물질이다. 이부프로펜. 그렇습니다. 물질 이름이다. 물질 이름입니다. 자, 근데 질병관리청이나 약사협회 등이 아세트아미노펜을 우선 권장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예, 우선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은 우리 몸이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반응하는 것이 일종의 염증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물질, 백신이라고 하는 외부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이 일종의 염증 반응을 하면서 면역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이부프로펜은 염증을 억제하는 소염 작용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이 소염 작용이 있게 되면은 백신이 백신으로서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이 염증작용인데 이 염증작용을 억제하다 보니까 면역이 충분히 형성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해열 진통제를 드시더라도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을 드시는 게 좋지 소염작용이 있는 이부프로펜을 드시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질병관리청이나 약사협회 등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인 타이레놀이 품귀 현상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이부프로펜인가? 이부프로펜? 예. 이거를 타이레놀 대신 먹으면 위험한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험한 건 아니고요. 이부프로펜은 아주 안전하고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그러는데 이부프로펜을 그러면 질병관리청이나 약사협회나 뭐 이런 데서 의사협회나 이런 데서 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먹으면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드셔도 됩니다. 왜 드셔도 되냐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진통이 있어서 약을 먹었더니만 나는 예를 들면은 타이레놀만 더 걸어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타이레놀만 뭐요? 타이레놀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네. 근데 어떤 분은 나는 타이레놀 먹으면 전혀 효과가 없고 이부프로펜을 먹어야 진통 효과가 있다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까? 체질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질병청이나 이런 데서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인 타이레놀을 권고를 해도 사람에 따라서는 타이레놀이 아예 작동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이런 분들은 몸이 힘들 경우에는 그러면 쓸 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부프로펜을 쓰셔도 되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염작용이 있다며 그렇잖아요. 소염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소 억제한다는 것이지 이것이 완전히 면역을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백신 작용을 없도록 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타이레놀이 잘 안 듣는다. 그렇지만은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너무 힘들다. 그런데 나는 이부프로펜이 작동한다. 이럴 경우에는 이부프로펜을 드셔도 된다는 말씀 첨언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접종할 때
의사 선생님하고 좀 얘기를 해보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저는 지난주 언제더라 금요일 날 이거 아스트라 1차 접종을 했는데 예. 저도 약국 가가지고 타이레놀 이거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져왔는데 하나 알도 안 먹었어. 몸에 아무런 이상이 생기면은 열이 나고 그러면 먹으라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안 생겨가지고 그냥 네. 있어요. 그거 오히려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몸이 크게 반응을 안 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 면역이 안 생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그러세요? 예.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그렇게 열이 나고 뻐근하고 하지 않아도 면역은 제대로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오. 그러니까 오히려 약을 안 드시는 분은 더 낫고요. 예. 몸이 견딜 수가 있으면은 어떠한 약이라도 안 드시는 게 제일 좋고 만일에 몸이 힘들어서 꼭 드셔야 된다고 하면은 타이레놀 계열을 드시는 게 좋고 네. 타이레놀이 잘 안 듣는 분인 경우에는 몸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이부프로펜을 드셔도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어요.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설 교수님은 어떻게 접종 아직 못했습니다. 아직 나이가 안 되셔가지고. 예, 저 아마 조금 있다가 맞을 것 같습니다. 언제쯤? 아마 7월 정도에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참 2시 반에 1,300만 명 돌파했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들었죠. 예. 이번 6월 말 보름이나 앞당겨지고. 그렇습니다. 이번 6월 말까지는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 예상하기를 1,650만에서요. 많게는 1,800만 초반 정도까지 접종이 가능할 수 이달 있습니다. 말까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보름 동안 그렇습니다. 한 돼가지고. 35% 수준 정도까지 접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접종 속도가 빨라지니까 괜히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백신을 안 맞겠다고 하는 분들이 옛날보다 줄어가지고 거의 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모든 분들이 백신에 우호적이고 네. 시간만 되고 여건만 되고 백신만 있으면 백신을 맞겠다.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훨씬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1구는 알고 싶다 1구 알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교 설대우 교수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목요일 날에 또 뵙겠습니다. 예. 오늘은 해열 진통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노래 듣겠습니다. 김건모 서울의 달. 8464님께서 교수님 설명 간결하고 너무너무 도움이 됩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예, 목요일 날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목요일 날에도 애청해 주십시오.